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소방학교는 문제풀이 이제 소화론 한번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지난 시간에 25번째 문제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그럼 그 이에 이어서 이제 26번째 문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물소화약제 문제죠. 그죠? 지금 보세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경제적이며 안정성이 높다. 지금 다 물소화약제에 대한 특징이 제대로 나와 있고요. 변질 우려가 있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이 변질이라는 건데 이게 썩는다라는 거잖아요. 물도 썩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여러분들 견딥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잘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죠. 이게 변질의 우려가 있는데 장기간 보관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변질의 우려가 없으니까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세 번째, 비압축성 유체. 제가 압축성 유체는 대부분 기체가 들어가고요. 비압축성 유체는 얘가 들어갑니다. 이거. 아셨죠? 그리고 두 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즉 우리가 이 유체가 아니고 액체가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물, 우리가 예로 든다 그랬죠. 그렇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물의 비열 C, 이게 큰 값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화열 539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린 냉각소화에 이용한다. 얘네들이 크기 때문에 뭐가 잘 된다? 얘가 잘 된다. 맞습니까? 흡열이 끝내주게 된다 그랬죠. 요거 하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물은 대기압하에서 기화 시 부피가 1700배 정도 팽창을 한다. 그래서 얘가 가능하다 그랬죠. 두 번째. 소화용 수세는 동결방지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의 가장 큰 장점 또 한 가지, 얘를 섞을 수 있습니다. 첨가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부동액도 있고요, 그죠? 유화제도 있고. 부동액 섞을 수 있습니다. 동결방지제.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세 번째, 1기압에서 기화잡열은 1이 아니고 539고요, 그죠? 그리고 물소화약제는 표면 장력값이 큽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표면 장력이 세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똘똘똘똘 뭉치려고 한다고요. 안쪽으로. 그럼 얘네들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작아지죠. 점점. 왜냐면 안쪽으로 계속 모이려고 하니까. 결합력이 세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표면 장력을 낮춰주면 이 물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약간 이렇게 퍼진다 그랬죠. 모여있던 게. 맞아요? 그럼 소화효과는 어떻게 된다? 옆으로 퍼지면 더 증대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소화효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소화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면 장력을 낮춰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애를 침투제라는 걸 어디다 넣는다? 물속에 첨가를 해서 조금 더 잘 스며들게. 그죠? 또는 침투력이 더 좋게. 제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큰 표면 장력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고 물은 표면 장력이 큽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다음 28번째. 화재 소화 작업에 주로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랬어요. 가연물을 제거하기 위해 아니죠. 그죠? 두 번째, 물의 비중을 이용하기 위해 아니죠. 세 번째,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아니죠. 이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좋아서 그렇거든요. 흡열 효과, 냉각 효과. 그러니까 얘는 물에 뭐를 이용하기 위해, 그쵸? 증발 잡열.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를 끝내주게 하겠다? 얘를 끝내주게 하겠다, 요거.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이죠, 요거. 자, 그리고 29번째 보겠습니다. 100도씨를 기준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기화가 될 경우 최적이 약 1700배 정도 늘어난다. 이러한 최적 팽창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소화 효과는 그랬어요. 자, 얘가 제가 뭐라 그랬죠? 질식, 그쵸? 수증기가 1700배가 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소화 효과 가장 대표적인 게 질식이다. 30번 보겠습니다. 물 소화약제의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냉각 소화는 물 증발열과 비열을 이용한 소화 방법이다.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거에 의한 흡열. 두 번째, 희석 소화 작용은 가연성 액체와 화재 다량의 물을 주소하여 가연성 액체 농도를 연소범위 아래로 떨어뜨려 소화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세 번째, 유화 소화 작용은 유류 탱크 화재 시 기름 상층부에 유화층을 형성하여 소화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질식 소화 작용이란, 이거 보세요. 질식은 직사방수법으로 가연물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직사방수법 같은 경우는요, 소화전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산소 공급 차단할 수는 있죠. 근데 얘는 얘가 세요, 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냉각을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로 갑니다. 분무주수. 또 이제 무상, 적상. 이런 식으로 조금 물이 어떻게 되면 얇아지게 된다면 질식 효과가 크게 향상된다 그랬죠. 그죠? 냉각도 향상이 됩니다. 근데 뛰어나게 눈에 띄게 여러분들 늘어나는 게 질식이에요. 질식. 아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로 봤을 땐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게 직사보다는 분무. 이런 걸로 가져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4번이다. 4번. 나머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일 산소 공급 차단을 얘기하고 싶어요. 질식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직사방수법이 아니고 우린 여기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 수증기가 부피 팽창됐을 때 1700배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줬어야지. 맞습니까? 또는 이거를 아예 이제 분무주수로 주든가.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31번 물 소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기름 표면 등에 방사되어 유화층을 형성하여 유면을 덮는 유화작용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유화작용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화작용도 우리가 가지죠.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얇게 뿌렸을 때 중유 같은데. 제가 유화효과 앞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냉각 질식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봉상이다.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봉상은 자,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봉상이 있고 적상이 있고 무상이 있다. 봉상은 소화전, 봉 모양으로 물이 좀 두껍게 나가는 거고, 적상은 스프링클러 같은 거. 맞습니까? 그리고 무상은 뭐예요? 헤드인데 더 얇게 나가는 거죠. 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얘는 훨씬 더 얇게 나가는 거예요. 훨씬 더. 맞습니까? 소화 효과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커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이 아래쪽이에요. 이 아래쪽. 어디로 가야 돼요? 무상으로 가야죠. 무상으로. 맞습니까? 자, 무상주수는 열의 차폐에도 유효하여 가스화재 및 폭발 제어 설비로도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 화재가 났어요. 가스가. 또는 이제 폭발이 펑 하고 폭발이 났습니다. 그럼 내가 얘를 여기다가 물을 직접 못 뿌리거든요. 주변에다가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열들이 바깥쪽으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얘를 이제 수막을 형성한다. 수막 설비. 자, 이런 데다가 또 많이 설치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열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자, 희석작용은 수용성 액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32번. 다음 중 입자가 작은
가장 작은 물 소화 설비는 그랬어요. 찾아보십시오. 자, 어차피 얘네는 봉상이고 적상이니까 이 중에 무상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무상 중에 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입자는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제일 작은 거죠. 미분모가. 그죠 여러분들? 그럼 미분모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요. 또는 물분모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는 제가 뭐가 가능하다라고 했냐면 얘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ABC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ABC. 즉 얘는 특이하게 이게 가능하더라 이거. BC. 그럼 지금 유류와 전기. 특히 전기는 분무 상태에 물이 뿌려졌을 때 물 자체가 뭐가 된다 그랬지 제가? 비전도성으로 변한다. 비전도성.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지금 정답은 1번이에요. 지금 정답은 1번이고 33번 볼까요 우리? 33번.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네. 다음 중 물소화약제의 주수 형태가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럼 무상, 봉상, 적상, 유상? 뭔가 이상하죠, 그죠? 유상? 유상이라는 건 없죠. 정답이 몇 번입니까? 그래서 2번. 34번. 유리화제의 물을 무상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려고 한다. 주로 어떤 소화 원리에 의해 소화되는가? 자, 이 무상으로 우리가 방사를 하게 된다면 뭐가 뛰어나게 커지냐면 얘가 뛰어나게 커지면 되고 질식. 또는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유화 효과. 유화도 커진다. 특히 이런 지금 여기 갔을 때 유리화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정답을 몇 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냐면 2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죠? 제거는 당연히 아닐 거고 부촉매도 아닐 거고 희석, 이건 수용성 유리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저희 35번 이제 보겠습니다. 소화설비에서 무상주수의 효과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전기화제 시 전기 전도성이 있어 적응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적응성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상주수는요.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C급의 적응성이 있다. 비전도성으로 바뀐다. 두 번째, 중진류화제 시 급속한 증발에 의하여 질식 효과가 있죠. 열을 흡수해 냉각하는 효과 있고 유화 효과 있고. 정답 1번. 됐나요? 네. 다음 36번. 다음 중 물분무 소화 효과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물분무는 대표적으로 4가지. 냉각, 질식, 유화, 희석. 그죠? 자, 제거에 대한 건 따로 없죠. 제거에 대한 건 따로 없다. 37번. 물을 무상주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화 효과는 여러분들 이거는 냉각과 질식이 있을 때 질식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봉상 쪽에서는 냉각이 더 세고요.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질식 쪽이 좀 더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하셨죠? 냉각도 올라가긴 해요. 무상으로 가면. 근데 이제 이게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순서가. 질식이 조금 더 세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8번 보겠습니다. 분무방수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분무방수는 유류화제에 적응이 가능하다. 두 번째, 물분무는 입자가 적당할수록 그죠? 주식소화에 용이하죠. 분무니까 일단 주식소화 용이하잖아요. 주식소화 세진다 그랬잖아. 그치? 세 번째, 분무방수는 화점에 대한 명중률이 좋지 않습니다. 소화전은요, 여러분들 이 직사주수라고 하는 건 압력이 세기 때문에 내가 쏘고자 하는 데다 명중률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분무방수는 이렇게 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명중률이 좋을까요? 안 좋죠. 흩날리거든 물이. 맞습니까? 분무방수는 단거리 공격, 그쵸? 장거리는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생각보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외든 개방된 공간에는 효과가 적죠. 그쵸?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39번. 다음 중 주수 소화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가보면 1번. 고속 분무는 분무 방수 중 가장 강하다. 세게 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직사주수는 원거리 공격, 직접 타격, 명중률, 연소물 제거, 물의 침투 효과가 있고요. 저속 분무는요, 직접 공격이 아니고 얘는 간접 공격에 용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소방대 앞에 있는 사람이 보통 노즐을 잡고 이제 침투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직사주수 소화전을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때리는 방식으로 가고, 뒤에 사람들이 이 소방관 중심으로 뭐를 뿌려줘요? 이제 분무. 직접 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직접 쏘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무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열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공격보다는 간접 공격식으로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무주수는 직사주수보다 큰 질식 효과, 냉각, 배연, 배열 효과로 인한 소방관의 보호, 그죠? 수손 피해 감소, 감전 위험이 없으며 직사방수보다 빠른 소화 효과를 기대한다. 소화 효과는 훨씬 더 분무 쪽이 더 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3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40번 보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소화약제로서 물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물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2번, 물은 증발 잡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우수하다. 그죠? 지금 갔을 때. 3번, 물은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주수 형태로 봉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상 같은 경우가 소화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봉상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금속화재에 뿌리면 큰일 나죠. 맞습니까? 큰일 나죠. 요거 잘 정리를 하시고, 다음 41번 나왔네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의 화재 시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소가스 발생. 됐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42번 다음 중 금속류와 물이 혼합될 때 생기면 폭발성이 강한 기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수소입니다. 수소. 자, 43번 물을 수소 결합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방사가 가능하다. 물의 방사 형태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무상 있었죠? 봉상 있었죠? 적상 있었죠? 포상. 포상이 어디 있어, 그지? 됐나요?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이 칠판이 좀 아픈가 봐요. 왜 이러죠? 네. 자, 일단 4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소화약제에 첨가할 수 있는 동결방지제로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동결방지제는 제가 뭐가 있다 그랬냐면 염화나 글리. 그러니까 동결방지 자체가 결국 얼지 않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중탄산 나트륨, 요거는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진 않는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동결방지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염화칼슘,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물소화약제에서 첨가제 문제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첨가제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뭐 염화칼슘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종류도 한 번 더 보십시오. 종류도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번 물의 유실 방지 및 소방대 사물의 표면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무상주수 시 물체 표면의 점성 효력을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증점제. 자, 증점제를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근데 영어로 안 나올 거예요, 요즘은. 나오더라도 여기 옆에다가 증점제라고 한글로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래피드 워터라는 건 제가 예전에 책에 넣어놓긴 했는데 물의 속도를 좀 올려주는 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얘가 이제 침투제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유화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1번입니다. 얘는. 아셨죠? 그래서 45번 정답은 1번이고 46번도 마찬가지.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서요.
침투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물에 첨가하는 첨가제 물어봤어요. 자, 얘 뭐라 그랬죠? 그렇죠. 침투제라고 말씀드렸죠. 침투제. 47번. 물의 어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이 탄산칼륨 등을 첨가해서 만든 소화약제는 그랬어요. 그럼 물에 탄산칼륨을 넣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이름이 강화액. 그래서 강화액은 좋은 게 뭐냐면 물에 의한 냉각도 있고 탄산칼륨 안에 들어있는 칼륨 이온에 의한 플러스 뭐까지 이제 부촉매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강화액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항상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화액 잘 보십시오. 그래서 물의 소화력도 강화시키고 어는 점이 영하 20도 이하다. 그리고 A, B 당연히 가능하고 얘가 또 좋은 게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요즘 주방화재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됐죠? 자, 47번도 좀 보시고 48번. 소화약제로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사용했답니다. 적응성이 가장 좋은 화재. 질석이나 진주암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른 모래 이런 것들은 소화약제 외의 것이잖아요. 그죠? 덮는 거. 그럼 이 덮는 건 어디서 덮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금속에서 덮는 게 가장 좋다 그랬죠. 왜냐면 금속에 적응성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49번. 다음 중 물소화약제 장점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경제적인 건 맞아요. 모든 종류가 아니죠. 왜냐면 D급도 안 되고 C급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B급도 안 되거든요. 그죠? 아까 일부 되는 것도 있지만. 2번.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비압축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3번. 증발잡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크다. 얘가 맞는 거고. 소화 후 소화약제에 대한 반응 및 피해가 있죠. 물이. 그죠? 2차적 피해가 크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번. 자, 보세요. 화재 시 물에 약재를 섞어서 만든대요. 그럼 거품이 나온대.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소화약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자, 51번. 고발포로서 이종기계포의 거품 팽창 비율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저희 팽창비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곱할천. 근데 여기 중간에 얘가 들어간다 그랬죠. 곱할천인데 여기에 이제 1종, 2종, 3종. 맞습니까? 그럼 1종은 250. 2종은 500. 3종은 그치?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2종 기계포니까 요거 찾는 거네, 요거. 250에서 500. 자,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52번 볼까요? 우리가 화학포는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어렵고, 보통 기계포가 이제 나올 건데, 기계포 종류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단백포. 그죠? 그리고 불화단백포. 그리고 합성 계면활성제포. 그리고 수성막포. 그 다음 내알콜포.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요 종류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계포 종류. 근데 비수용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런 게 어딨어. 그지? 이런 거 내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정답 3번이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53번. 포소화약제 구비조건 및 특성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옳게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근데 포소화약제는요. 특성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포소화약제가 가질 수 있는 성질이 이런 애들. 자, 소포성은 뭐예요? 포가 소멸되는 성질이죠. 그럼 포가 거품이 빨리 꺼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소포성이 좋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소포성이 좋으면 빨리 꺼지는 건데 수용액으로 빨리 돌아가는 건데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B. 내유성이 좋은 기름에 잘 견디는. 맞죠? 요거는 기름 화재에 많이 쓰니까. 그지? 내열성이 좋은 포소화약제. 열에 잘 견뎌야 되죠. 같은 말이 내화성입니다. 내화성. 불에 잘 견뎌야겠죠. 점착성.
잘 붙어 있어야죠. 내가 끝까지. 내가 네 불을 한 번 붙으면 무조건 끄겠다. 점착성 좋아야죠, 당연히. 유염성이 좋다? 이거는 좋으면 안 되죠. 이건 기름에 의해 오염되는 성질. 오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낮아야겠죠. 그럼 옳게 고른 것은 했으니까 이건 B, C, D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됐죠? 자, 이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네, 이 아이를 좀 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얘 좀 쉬었다가 제가 좀 이거 장비 좀 보고 다시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너무 무리시켰나봐요. 너무 무리시켰나봐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제가 54번부터 강의 진행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